주말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의 특징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지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는 강박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 종목별 특징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초반에 대형주들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오늘 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내수 섹터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 위주로 소폭 좀 반등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제당이라든지 GKL, 한국가스공사 등도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가 최근에 급반등을 하면서 어제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화학주, 정유주 섹터들 소폭씩 반등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폭은 크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모비스가 반등을 하고 글로비스까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SDS와 제일모직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네이버가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2만 원대 상승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자재 섹터들 LG하우시스, KCC, 한샘 등도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부진의 늪에 빠졌었던 제일기획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는 현대백화점도 플러스권 유지. 오늘 철강주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품주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프트웨어 쪽에서 본다면 인프라웨어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옵트론텍도 강세. 그다음에 부품주 전반적으로 좀 고른 강세 속에 소프트웨어, 다우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 종목씩 좀 보죠. 상승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정유화학 섹터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유가가 5% 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 지금 플러스가 일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2%대, SO일, SK이노베이션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입니다. 이들 종목군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유가가 지금 상당히 지난밤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화학주들이라든지 정유주들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탄력이 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44불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유가 가 많이 바닥에 오에 따라서 큰 손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죠. 유조선을 대여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채워놓고 버티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워낙 바닥권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자재 쪽도 오랜만에 좀 한번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세가 아주 강하게 분출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 상승하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KCC, 벽산, 한샘. 지금 한샘이 한 1% 넘게 올라서고 있고, 퍼시스 동아기업, LG하우시스,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건자재 관련주들, 시멘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관련주들은 강하게 오른 반면에 건설주들은 좀 약세를 보여왔죠. 역시 유가 하락에 계속적으로 좀 빌미를 받아왔었는데요. 일단 건자재 주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되는데요. 대통령의 의견이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과연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채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금리를 좀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들 소폭 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본다라면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인하되기보다는 좀 동결 쪽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다만 현대산업이 좀 하락을 하고 해외 건설사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지켜볼 때 한 10시 한 중반 이후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금리 동결이라는 초점에다가 맞춰놓고 좀 종목들을 보실 때 건자재 섹터들은 최근에 부동산 3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한 상승세는 좀 꾸준히 좀 유지되지 않을까.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LG하우시스라든지 KCC, 한샘 이런 건자재들과 시멘트류들은 조금씩 조정이 나오더라도 현재 추세는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경기 민감주들도 지금 플러스를 내는 종목이 조금 더 우세한데요. 이쪽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종목을 압축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상승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시장이 좀 탄력성이 상당히 좀 강하죠.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한 3.4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놓고 시장을 좀 봤을 때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짜서 가시는 게 유리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상당히 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낙폭 과대 쪽을 좀 저점 대응하는 전략을 쓰시면은 좀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 특히 뭐 오늘 제일기획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받고 좀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내수 섹터 중에서 선조정 받은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종목들을 좀 더 압축해가는 전략으로 좀 거래소는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부품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에 좀 고무된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후발주자들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상으로도 가장 많이 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철강 섹터, 포스코, 현대제철. 좀 낙폭이 큽니다. 업종 지수상으로도 한 1.3%가량 밀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쪽도 좀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좀 뭐 지금 내릴 때는 뭐 얘기들이 많죠.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이런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뭐 철강주 쪽에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오늘 좀 하락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저점은 아직까지 뭐 포스코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 현대제철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주들이 바닥권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 회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철강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탄력은 철강주보다는 오히려 좀 유가에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같은 원자재 쪽이더라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에 금값 강세 때문에 고려아연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왔듯이 제품 가격에 확실하게 좀 반응을 하는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아직까지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에 확실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화학이나 정유 쪽 섹터들 이런 쪽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히려 가격이 뭐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 매각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반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제철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가격대는 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포스코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주를 선호하신다라면은 현대 제철 쪽으로 한번 65,000원 깨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일도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LS 신저가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내내 음봉을 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또 부정적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지금 매도를 더 촉발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봐야 되는 겁니까? 참 안타까운 종목이죠. LS나 뭐 LS 산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LS 그룹은 지난번에 원전 그 불량품 사건 이후로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가지신 분들 상당히 좀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가 뭐 안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데요. LS 그룹도 사실은 LS 뭐 산전, 전선만 놓고 본다라면은 앞으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발전 이런 부분들과 맞닥뜨려서 본다라면은 초고압 케이블 이런 부분들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전과 관련된 이후에 시장에서 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LS 같은 경우 오늘 현재 54,400원인데요. 5만 원을 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면 약 한 4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도 하락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이 점을 좀 유념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향후에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성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될 때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그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산업. 앞서서 잠시 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오늘 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금통이 또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요. 자, 이 종목도 점검해 주시죠. 네, 국내 건설만 주로 하기 때문에 나홀로 건설주들 중에서는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뭐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뭐 경남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산업 같은 경우 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건설 섹터 내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현대산업 전 고점 45,000원대까지 갔었죠. 46,000원 거의 다 갔었는데요. 일단 매물이 좀 나온 상태고 좀 다른 싼 건설주 쪽으로 약간 수급이 좀 이동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산업은 4만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에 눌림목 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주가 자체는 이미 전고점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는 시그널을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좀 조정 시에 눌림목을 좀 노리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는 오히려 좀 유가의 방향성을 맞춰서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형 건설주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재희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